안녕하세요. 장인석입니다. 황금알을 낳는 투자 비결, 나쁜 빚은 금물, 좋은 빚은 빌려라. 여러분들 빚은 다 나쁘다고 이제 그동안에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줄 아는데, 빚도 나쁜 빚이 있고요. 좋은 빚이 있어요. 그래서 나쁜 빚은 안 빌리는 게 좋죠. 근데 좋은 빚은 빌릴 필요가 있다는 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우리 주위에 제 가까운 사람도 그렇고요. 빚 지고는 못 사는 사람들 있죠. 예, 그래서 빚을 안 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아파트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그 월급을 아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저축해가지고 집을 자기 돈 갖고 사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대개 그냥 대출을 이제 빌려서 이렇게 아파트를 장만하는데, 그래도 아파트 장만하고 나도 이게 이제 빚이 있기 때문에 밤에 잠을 잘 못 자는 분들도 많죠. 그래서 빨리 먼저 빚부터 갚으려고 하고, 이렇게 빚을 지면 굉장히 이제 깝깝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가급적이면 빚을 안 지고 살려고 그러고, 빚을 졌더라도 빚을 먼저 이제 이렇게 갚는 이제 그런 분들이 많죠.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아파트를 사는데 빚을 지지 않고 사는 게 과연 옳은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아파트를 사게 되면 내가 얼마 주고 샀던, 일단 그 돈은 내가 아파트에 묻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비용을 상실하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아파트를 5억짜리를 샀어요. 만약에 연 5%에 내가 이익을 올릴 수 있다 그러면 1년에 2,500만 원씩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아파트가 가격이 올라줌으로 인해서 내가 그 기회비용을 잃어버린 거를 이제 보충하게 되는데, 그래서 아파트 값이 오르길 기다리는 거죠. 다행히 최근에 아파트 값이 많이 올라서 기회비용을 상실하지 않고 오히려 이용해서 돈을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항상 아파트 값이 오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또 어떤 지역은 안 오르는 데도 많아요. 그런 경우는 이제 기회비용을 상실하는 건데, 이럴 때 우리가 만약에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제 아파트를 산다고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지금 같은 저금리 시대에 3억이라는 돈을 만약에 그 대출을 받아서 연 3%로 빌리면 이자가 900만 원이죠. 1,500만 원의 그 기회비용을 상실하는 거에 비해서는 기회비용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왜? 내가 그 돈을 받아서 다른 데 투자를 해서, 그죠? 다른 데 투자를 해가지고 내가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내가 돈이 나오면 다른 데 또 투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금리 시대에는 기회비용의 상실을 최대한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아파트를 사는데 빚을 지지고 않고 사는 것만이 그게 최선의 능사는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자, 돈이 모자라가지고 대출을 받았어요. 그런데 일단 대출을 받으면 밤에 잠을 잘 못 자. 그래서 대출금부터 이제 막 갚는 그런 분들이 또 이제 나오는데, 자, 과연 대출을 먼저 갚는 게 과연 훌륭한 재테크인가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 같은 저금리 시대에서는 대출을 3억을 받으면 연이자가 이제 3%니까 900만 원이에요. 이자가 1년에. 그럼 내가 이거를 1년에 그 대출을 3억을 만약에 갚아버린다 그러면 나는 1년에 그 3억을 가지고 900만 원의 재테크밖에 못한 거예요. 즉 3%의 재테크밖에 못한 거죠. 자, 이거를 만약에 대출금 그 3억을 연 5%의 수익을 올리는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이자를 갖고도 매년 600만 원의 재테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에 끝날까요? 여러분들이 대출금을 갚으면 이자만 안 내고 대출금만 없는 거지, 그냥 내가 갖고 있는 그 부동산은 없죠. 그냥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내가 갚지 않고 또 다른 곳에 투자를 해서 연 5%의 수익을 올리면 하나의 자산을 내가 또 확보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자산을 내가 잘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가 임대 수익률이 올라간다면 자산 가치가 상승하죠. 그래서 내가 자산 가치 상승할 수 있는 또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자, 과연 대출금부터 먼저 갚는 것이 더욱더 훌륭한 재테크인지는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빚지고 살지 말라는 우리 부모님의 말씀이 반드시 옳은 건 아니다. 어떤 재테크 측면에서는 이렇게 레버리지 효과를 이용해야 되는 이런 저금리 시대에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대출을 받아서 레버리지 효과를 극대화해서 하잖아요. 우리나라 재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재벌 순위가 되게 부채 순위 아닙니까? 그분들이 자기 돈 갖고 그렇게 사업을 못 하죠. 그래서 돈을 어디서 빌려가지고 그 이자보다 더 나은 이익을 올리면
그것이 바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하거나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특히 이렇게 저금리 시대에서는 돈의 가치가 낮기 때문에 돈을 좀 많이 빌려서 더 나은 이익을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자, 아까 제가 그 나쁜 빚과 좋은 빚이 있다 그랬는데, 예, 그럼 어떤 게 나쁜 빚이고 어떻게 좋은 빚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실거주를 위한 아파트를 사면서, 또 물론 실거주 해도 투자를 겸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 가격이 많이 상승할 만한 그런 아파트들은 이제 비싸요. 자기 돈 갖고는 안 되니까 대출을 이제 무리하게 받는 거죠. 예. 그렇게 가격이 많이 상승하지 않는 아파트는 아직도 이 서울에 그렇게 비싸지 않은 곳들도 있죠. 그런 경우는 무리하게 대출을 받지 않아도 되지만, 근데 그렇게 받아봤자, 그렇게 해서 사봤자 안 오르니까 그런 건 잘 안 살려고 그러죠. 그래서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가지고 사는데, 자기가 그 버는 수익에 비해서 무리하게 대출을 받게 되면은 빚 갚느라고 다른 재테크를 엄두도 못 내요. 예, 그래서 그런 빚은 그래서 아파트가 가격이 오르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재테크가 되기 때문에 그런 재테크는 좋지 않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나쁜 빚이고요. 그러나 현금 창출을 위한 대출은 좋은 빚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저금리 시대에 낮은 이자율을 이용해서 돈을 받아서 그걸로 더 높은 임대 수익률을 올리게 된다면 그만큼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 현금 흐름을 원활하게 하면서 자산 가치 또 상승에 대한 그런 또 투자 효과도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일석이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아파트를 대출받아서 집을 사서 살고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월세를 살고 그 남은 돈으로 임대 수익률이 더 높은 곳에 투자하는 것이 좋은 빚이 예고요. 또 전세 자금도 대출 없이 이렇게 전세로 사는 분들도 사실은 재테크할 수 있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돈을 모아서 재테크가 됩니까? 그런 경우도 과감하게 전세 자금 대출을 받아서 그 전세 자금 대출을 받은 돈으로 임대 수익률이 나는 곳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자보다 더 높은 임대 수익률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돈이 남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전세만 살 때는 내가 부동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자산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없지만 이렇게 부동산에 투자하면 자산을 하나 확보하기 때문에 자산 가치 상승은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아파트 살면서 나는 빚이 없어 이렇게 자랑할 수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사실은 재테크 아무 생각 없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도 대출을 받아서 임대 수익률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좋다. 그래서 나쁜 빚은 현금 흐름을 망치는 것이에요. 하지만 좋은 빚은 현금 흐름을 창출해서 여러분을 더 나은 삶으로 이끌어주는 거죠. 레버리지 효과를 극대화라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그럼 어떤 게 레버리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건지 구체적인 수치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도 3억 원에 전세 살던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 재테크를 못해. 그래서 어떻게? 돈을 그냥 모아가지고 어떻게든지 뭘 집 하나 살려고 그러는데 돈이 모입니까? 예. 그러다 보면 나중에 집주인이 막 전세금 올려달라 그래가지고 또 전세금 대출 또 받아야 돼요. 아니면 더 좀 살기 힘든 곳으로 또 이사 가야 되고요. 자, 하지만 3억 원의 전세를 과감하게 월세로 돌리면요.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120만 원 정도의 월세를 살 수 있어요. 월세 살면 생돈이 나간다고 생각해서 굉장히 아까워하는 분들이 많은데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2억 8천만 원이 남았잖아요. 이걸로 연 수익률이 5%가 나는 곳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자를 한 달에 수익률이 내가 들어오는 수입이 116.6만 원이 됩니다. 물론 월세보다는 낮지만 그러나 거의 월세를 이걸로 충당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경우에는 전세 살던 사람은 아무것도 없지만 이 사람은 임대 수익률이 나오는 부동산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자산 가치 상승에 또 재테크를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자, 5억 원 전세 살던 사람이 전세자금 대출을 4억을 받아 투자해요. 그러면 4억으로 수익률 5%로 올려가지고 한다면 이자 3%를 내고도 연 800만 원이 이익이 됩니다. 그 연 800만 원이 굉장히 큰 돈이죠. 한 달에 거의 70만 원 가까운 돈인데 현금으로 창출이 됐잖아요. 자, 월세를 500만 원 내면서 장사하는 사람이 대출받아 투자하는 방법 어떡하냐. 자, 500만 원이면 1년에 6천만 원이에요. 이거를 이 지역의 시장 환원율, 기대 수익률이 5%라 그러면 여러분 12억이라는 돈을 지금 썩히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12억 원을 만약에 내가 빌려보세요, 은행에서. 이자 4%로 해가지고요. 그러면 한 달에 이자 400만 원만 내면 되는 거예요.
아까는 월세를 500만 원 냈는데 이게 나는 아무것도 없어. 부동산이. 근데 이거는 이자 400만 원을 내면 내가 대출 12억을 받아서 내가 그 물건을 살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내야 되는 돈도 줄어들고 또 하나 부동산 확보하기 때문에 임대료가 오르면서 그 부동산의 자산 가치가 상승해서 그래서 나중에 얼마 벌었다, 얼마 올랐다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월세 150만 원짜리가 나오는 그런 부동산을 내 돈 4억 원으로 투자를 하면 4.5%의 수익률을 올립니다. 여기 계산식을 보시면요. 그런데 이거를 4억 중에서 2억을 내가 대출받아서 투자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이자율 4%로 계산했을 때 이자 800만 원을 내가 내도 돈이 남잖아요. 그래서 1,000만 원의 수익을 내가 2억으로 내가 투자한 거기 때문에 자기 자본 투자 수익률은 5% 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율이 낮은 저금리 시대일수록 내가 가급적이면 돈을 많이 빌려서 그렇게 해서 부동산에 투자하게 된다면 임대 수익률은 점점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레버리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게 바로 이런 논리예요. 그래서 저금리 시대에는 은행에 있는 돈을 꺼내서 이런 임대 수익률이 나오는 부동산에 투자하기 때문에 점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해서 부동산 경기가 과열되면 정부에서는 부동산 규제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저금리를 고금리로 점점 금리를 올리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경기가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부동산 규제만 하지 저금리 시대에서 고금리를 올리지 못하죠. 그 대신 금리가 싸기 때문에 은행에 돈을 빌려가지고 부동산에 투자하는 걸 억제하기 위해서 대출을 억제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저금리 시대에서 부동산에 돈을 투자하고 싶어도 은행에서 돈 빌기가 힘든 거죠. 그러나 또 시장이 또 바뀌어서 흐름이 바뀌어서 부동산 경기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또 이렇게 침체로 가게 되면 다시 또 그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가 용이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금리 시대에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은행의 대출 이자율보다 더 높은 임대 수익에 투자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동산 재테크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앞으로 나쁜 빚은 금물, 좋은 빚은 빌려라. 저금리 시대에는 레버리지 효과를 극대화하라. 이것이 바로 오늘 강의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